오늘 빠지는 인원이 있어서 내가 진도를 다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가능하면 뒤에는 다 모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일단 뭐 진도는 많이 나갈 생각은 없고요. 앞에 우리 RPM의 지수 로그 함수 질문 다 못 받았죠? 그거 하고 가능하면 오늘 일반각하고 호도법 했던 것만 다시 한번 좀 해봅시다. 알겠죠? 로그 함수부터 다시 한번 질문을 받겠습니다. 사 486이요? 로그 A의 X 플러스 K와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 로그 A의 X 플러스 K? 그래요. 1,2에서 만난다. 여기가 대충 1이고 대충 2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에헤이 에헤헤헤이 에헤헤이. 이런 느낌? 여기랑 여기 그러면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 역함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야겠다. 다 그랬다.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이 친구가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k인 거죠. 얘랑 역함수인 gx가 이쪽 왼쪽 y는 gx라고 나타나져 있어요. 둘이 만난다라고 했는데 두 교점의 좌표가 x는 1, x는 2가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어떤 함수라고 하는 fx랑 gx가 만난다라고 하는 식을 직접적으로 풀지는 않는다라고 했어요. 요 gx가 지금 f 인버스 x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fx랑 f 인버스 x 역함수랑 본 함수가 만난다를 직접적으로 푸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식으로 쓸 수는 있는데 일단은 뭐 그거는 내비두고, 그게 식으로 우리가 푸는 상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 2차 식이 있었어. 그럼 얘의 역함수는 루트 x가 되어 있단 말이지. 둘을 만난다라고 쓰게 되면 이걸 풀이하는데 루트를 해결해야 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4차 이런 식으로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못 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안 풀 거예요. 그러니까 원함수랑 역함수가 만난다를 푸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는 원함수랑 역함수가 만난다라고 풀 거면 그냥 차라리 원함수가 y는 x랑 만난다라고 푸는 거예요. 왜냐면 역함수랑 원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 상태이기 때문에 둘이 만난다라고 하는 건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 점의 좌표가 1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점의 좌표가 1,1이에요. 여기도 x좌표가 2다 라고 했는데 여기 좌표도 2,2인 거예요. 사실은 문제에서 나한테 이렇게 준 거다. 로그 a에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결과가 1이 나와야 돼.
근데 로그 a에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그 결과도 2가 나와야 돼 라고 문제를 준 겁니다. 이건 0이니까 k가 무조건 1이죠. k가 1이면 1에 1 더해야 2가 나오는 거니까 얘가 1 해야 돼서 a가 2가 된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거요. 91이요. 이 표현 f, g 우리 곱하기처럼 쓰여져 있는 이 표현은 사실은 f 안에 gx를 집어넣어줘, 즉 합성해줘 라는 질문이라서 그대로 집어넣어보면 되겠습니다. fx를 써주시면 fx가 로그 2의 4분의 하고 x가 들어가는데 그 x 자리에 gx를 써 넣어라 라는 말인 거니까 gx를 그대로 이렇게 써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괄호를 살짝 씌워 놓을까. 이 상태에서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원래 이렇게 집어 넣으려면 우리 f라고 하는 데가 지금 로그잖아, 진수잖아. 이 진수 이렇게 들어가려면 이 진수에다가 양수 조건 걸어서 확인해야 돼요. 이 문제는 자기네들이 걸어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확인 안 되면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판별식 써서 0보다 크다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범위 확정시켜서 해줘야 되는 거고. 어쨌든 얘는 이미 확인해서 던져준 거니까 굳이 뭐 내가 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네, 최소값을 구해야 됩니다. 얘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밑이 2하고 떨어져 있어. 뭐라 그랬어? 진수에 큰 걸 넣으면 값이 커진다. 진수가 작아지면 값이 작아진다 라고 했어. 최소값 궁금한 거니까 진수가 가장 작기를 바란다 라는 거네. 아, 여기서의 최소값이다 라고 물어본 건 사실은 그냥 그째로 요 진수 얘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랑 똑같아요. 네, 물론 최소값인데 최소값이 되려면 분모는 4 고정이니까 분자가 제일 작아져야 최소값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분자의 최소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요거 무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의 최소값은 어디에 걸려있다? 꼭지점에 걸려있다. 2차 함수 요렇게 오목으로 생겼는데 최소값 여기 걸려있겠죠? 여기 그래서 꼭지점 찾아서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꼭지점은 여기 있는 축에 걸리는 점을 꼭지점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축이 어디 있는가 하고 봤더니 4에 있죠. x에다 4 집어 넣어주시면 16, 32, 80 나오니까 80에서 16 빼야 돼서 64 하고 2차의 최소값이 나오겠네요. 진짜 찐 최소값은 다 계산해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계산을 이렇게 해서 찐 최소값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2의 16이니까 답은 4 하고 나오겠죠. 또 다른 거요. 95번이요. 이렇게 밑에도 x, 위에도 x가 들어있으면 우리 로그를 씌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x가 있고 위에 로그의 x의 제곱 이렇게 쓰여져 있고 옆은 100의 x의 세제곱하고 쓰여져 있다. 이런 친구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양변에 로그를 씌운다라고 했어요. 양변에 로그를 이렇게 씌우고 이렇게 씌워줄 거야. 그럼 당연히 로그 x제곱은 지수니까 앞으로 쏙 떨어져 나가겠죠. 앞으로 떨어져 나가서
로그 x 제곱이고 뒤는 로그 x. 이렇게 둘이 곱하기겠다. x 제곱에 2 계수 하나 더 달려있다. 그지? 계수래. 지수 더 달려있다. 얘도 앞으로 떨어뜨려 주자. 이렇게. 뒤에 있는 거 계산합시다. 로그 100의 x 세제곱은 우리는 로그 100에 더하기 로그 x 세제곱이라고 쓸 예정이고, 로그 100은 2, 여기 있는 3도 앞으로 보내주겠습니다. 했으면 로그 x를 t로 치환할 겁니다. 그러면 2t 제곱은 3t 플러스 2가 나오는 거고, 재채기할 것 같아. 2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인수분해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t가 마이너스 2분의 1, 2 두 개 나오겠죠? 뭐 특별히 걸리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풀어주겠습니다. 로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그죠? x는 10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던가, 로그 x가 2가 나온다. x는 10의 제곱이던가 라고 해주면 되겠고, 그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근 두 개가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로그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로그 베타가 2요, 이걸 풀어버린 거죠. 내가 지금 알파를 굳이 구할 필요는 없었는데 해버린 겁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로그 알파 베타를 원한다 그랬는데 위아래 더해주면 되죠. 더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계산해서 그냥 2분의 3하고 계산했으면 되겠습니다. (502번이요) 한 번 통과할 때마다 20%씩 감소한다. 첫 양의 2% 이하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가 있었어. 그 다음 남는 양, 한 번 통과했을 때 남는 양을 보고 싶으면 통과할 때 20%가 감소한다 라고 했으니까 남는 양은 오히려 80%가 남는 거겠죠. 오케이? 근데 한 번 또 통과해. 그러면 이 양의 80%가 남는 거겠죠. 한 번 또 통과해. 그러면 이 양의 80%가 남는 거겠죠. 즉, 한 번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0.8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몇 번을 통과했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0.8의 n제곱이다 라고 해보자고. 하면 처음 양에서 내가 몇 번씩 계속 곱하고 있을 거야. 몇 번 통과할 때마다 0.8을 곱할 건데, 이때 얘가 남는 양인데 이 남는 양이 처음에 있던 양의 2%, 그러니까 처음 양의 2% 보다 이하 작거나 같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풀어달라 라는 거죠. 네, 자, 이걸 풀면 됩니다. 당연히 양변의 m은 이제 날려주시면 되고요. 0.08을 몇 번 거듭 제곱해야 0.02가 되느냐, 뭐 이걸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냥 로그를 씌워버릴 겁니다. 로그를 씌우면 n 하고 앞으로 떨어지고 로그 0.8 하고 적을 건데 0.8을 살짝만 바꿔서 10분의 8이라고 적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로그를 씌워서 0.02 적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번엔 100분의 2라고 적겠습니다. 자, 문제에는 로그 2를 0.3010으로 계산해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로그 2만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돼. 그래서 10이랑 100이 있던 거는 빼기 1이랑 빼기 2로 바꿔놓자고. 뭐라고? n에
로그 8에 빼기 1로 바꿔주시고 로그 2에 빼기 2로 바꿔달라고. 로그 100이니까 2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하면 되는데 로그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3로그 2겠죠. 3로그 2. 예,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할 겁니다. 일일이 다 계산해야 돼요. 네, 일단 나는 여기다 써야 되니까 정리만 조금 해놓을게. 그러면 3 곱하기 0.3010 빼기 1 분의 0.3010 빼기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거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분모도 음수, 분자도 음수니까 그냥 분모도 양수, 분자도 양수로 바꿔주면 돼. 바꿔주면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그러면 1에서 9030 빼라니까 0970 되겠네요. 분모는. 분자는 2에서 3010 빼달라라는 소리니까 1.6990 되겠네요. 예, 이걸 실제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n이 쓰기 힘들다. 안 보일 것 같은데 n이 970분의 16990 16990 970분의 1699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어 있으니까 개수 세주면 되는데 970이니까 한 몇 번이니? 2번 하면 18,000, 19,000, 1900 정도 돼버리죠 이미. 잘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뭐 공 정도는 삭제시켜도 되겠네요. 97분의 1699로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했나요? 하셔야죠. 97분의 1699 얼마 정도 나오나? 잠깐만. 나 이걸 양변에 나눠줬지. 근데 이거 음수잖아. 그럼 부등호 방향 바꿨어야죠. 부등호 방향 바꿨어야 됩니다. 얼마쯤 나오니? 97 한번 빼면 629 정도 남나? 아닌가? 729가 남나? 그렇지, 729가 남네. 729, 97. 17? 17 정도 나와? 17하고 뒤에 좀 더 남죠? 딱 17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77에 딱 17이야? 그래? 아니죠. 17하고 좀 더 남아야 되죠. 그러니까 17점 얼마라는 얘기네요. 17점 얼마? 여기 안 바꿔놨네. 이렇게. 그러니까 최종 결론이 n이
17점 얼마보다 크다 이 말이죠. 크거나 같다 이 말이죠. 근데 얘는 자연수여야 되니까 18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또요. 503번이요. 얘가 이렇게 있어. 로그 3의 x래. 하나를 더 그릴 건데 하나를 그린 애를 상태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로그 27의 x래. 27은 뭐야? 3의 세제곱. 그러니까 3의 세제곱이면 요 3 앞으로 쑥 보냈겠지. 그러면 이건 다시 쓰면 3분의 1의 로그 3의 x인 거야. 그럼 얘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면 돼? 얘의 3분의 1 되게 그리면 돼. 그래서 얘의 3분의 1 되게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돼. 3분의 1 되게 너무 수평적으로 가는 것 같긴 하다만 자, 3분의 1 되게 그리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x는 k다라고 했나요? 문제에서. 그죠? 만나는 어떤 점을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잡을 건데 a, b의 길이가 얼마가 나오기를 바란다? 2가 나오기를 바란다 라고 한 거 맞나요? 네. 요것만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 위에 있는 친구는 로그 3의 x인데 x가 k라고 했으니까 로그 3의 k. 뒤에 있는 친구는 로그 3의 k하고 3분의 1 한 거겠죠? x에다 k 집어넣을 때 나오는 두 개 높이 빼주면 되잖아. 그치? 그럼 빼주면 당연히 3분의 2 로그 3의 k가 되었는데 이 길이가 2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니까 k가 얼마여야 되냐 이것만 풀면 되겠죠? 풀어주면 로그 3의 k가 2 날라가고 3 하고 나올 테니까 k가 3의 세제곱 27이면 되겠네요. 오케이? 네. 505번? 아, 이 말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아래에 있는 루트 a-1분의 위에 있는 루트 a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를 앞에 하나 던지고 한꺼번에 a-1분의 a 하고 적겠다. 이 말, 이게 성립한다 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던져주는 의미 뭡니까? 뭡니까? 이거 복소수 할 때 배웠던 겁니다. 복소수 할 때. 뭐였죠? 기억이 나지 않나요? 헷갈리나요? 헷갈리면 한번 시도나 해볼까요? 원래 우리 분모 분자에 루트 있는 거 한꺼번에 묶어 쓰는 거 가능한 거죠. 근데 밖으로 마이너스가 빠져나온다면 뭔가 있는 거야, 그지? 뭔가 다른 거야. 뭐가 다른 거야? 위에 있는 분자에 들어있는 얘는 양수인데 분모에 들어있는 얘가 음수인 거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분모의 루트 안에 있는 애는 음수, 분자의 루트 안에 있는 애는 양수일 때 우리는 루트 한꺼번에 묶어서 쓰고 싶으면 밖으로 마이너스를 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던져준 거니까 사실 A의 범위가 0과 1 사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 간단한 말 한마디를 이런 식으로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밑이 a로 다 맞춰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건데 로그 a의 x가 크다. 누구보다 로그 a의 4의 빼기 로그 a의 x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그의 부등식 문제 풀 때 반드시 뭐 먼저 하라고? 진수 조건 먼저 하라고. 진수에 들어있는 x가 0보다 크다. 진수에 들어있는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두 개를 합쳐서 나오는 말이 x가 3보다 크다겠죠. 일단 이걸 선행으로 먼저 걸어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은 로그끼리의 뺄셈이야 나눗셈으로 바꿔야겠다. 로그 a의 x-3분의 4 여기는 로그 a의 x 그대로. 자, 로그에 미친 a가 0과 1 사이인 분수꼴로 나와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 큰 놈이 더 작은 걸 집어넣은 거라고. 그러니까 x하고 왼쪽이 집어넣은 얘가 x-3분의 4하고 집어넣은 오른쪽이 집어넣은 애보다 더 작은 값이어야 돼. 이제 저걸 풀어줘야 되는데 뭐 풀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x-3을 양변에 곱해주는 수밖에 없죠. 다만 양변을 곱해줄 때 부등식인데 내가 양변에 뭔가를 곱하겠다라는 소리를 하면 저게 음수인지 양수인지 되게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조심해야 돼. 그런데 문제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뭐라고? x가 3보다 크다 하고 x-3이 이미 양수라고 이미 걸어놓고 왔어. 그러니까 양변을 곱해주는 x-3 양수겠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뀌면 됩니다. 맞게 잘 적은 상태인 겁니다. 이제는 뭐 진짜 색다른 거 없습니다. 쭉 풀어주시면 돼서 x제곱 마이너스 3x 4도 마저 넘기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우린 이거를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거고 인수분해를 했으니까 나오는 답은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요 하고 뜨겠죠.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앞에 선행하는 조건 x가 3보다 커야 된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최종 답은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겹치는 부위겠네요. 더 있을까요? 7번 혹시 7, 8, 9, 10 다 해야 되나요? 7번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X축이 지나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을 만나는 점을 C, B라고 해서 D에서 A, B, C, D의 넓이를 구해라. 조금 그래프를 조금 자세히 그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로그 2의 x 플러스 1제곱이다. 로그 2의 x 플러스 1제곱이다. 그러면 약간 이 정도 느낌이겠네. 너무 올렸나? 잠깐만. 그래. 그리고 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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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로 잡고 오케이 1, 2 로그 2의 x 플러스 1이면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면 되겠다. 맞지?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런 느낌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x 플러스 1 플러스 1이다. 로그 3의 x 플러스 1 플러스 1이다. 로그 3이니까 여기를 지났는데 x 플러스 1 왼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여기 지나면 되겠다. 여기 지나고
한 칸 지났으니까 여기가 점근선. 여기를 점근선. 그 다음에 1 넣고 2 넣으면 높이가 한 칸 더 올라간다. 3, 2. 얘는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네요. 이만큼 좀 없애보고, 자, 얘가 로그 3의 x 플러스 1 플러스 1. 좀 비교적 제법 자세하게 그리려고 한번 그려봤습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겠다. 여기가 a점이고요. 여기가 b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 x축에 평행하게 그어라 라고 했으니까 평행하게 그어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점 잡아주고, 여기서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서 여기 점 잡아주면 됩니다. 순서상 여기가 D고 여기가 C다 라고 했네요. 근데 내가 제법 다 구해 놨습니다. 다 구해 놨어요. 높이가 1이 되는 지점, 얘한테선 높이가 1이 되는 지점, 여기가 어디냐면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1이죠. 마이너스 1,1이고요. 얘는 높이가 2가 되는 지점이 2,2입니다. 얘는 당연히 여기 찍혀있고 여기 찍혀있으니까 0,1, 0,2겠죠. 문제에서 물어본 건 ADBC 사각형 넓이 구해달라 라고 했는데, ADBC 사각형 넓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평행사변형 아니고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로 굳이 구하지 마시고요. 이거 그냥 넓이 구할 때 여기 절반 잘라가지고 여기 직각삼각형, 여기 직각삼각형 구하면 충분하겠죠? 직각삼각형인데 1이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 ADB 직각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하고 나올 거고, 옆에 붙어있는 삼각형 ABC의 삼각형은 여기 길이가 1인데 여기 길이가 2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하고 나오겠네요. 둘을 더해달라 라고 했습니까? 넓이? 그냥 넓이를 구해달라. 그럼 둘이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에 1 더하는 거니까 결과는 2분의 3이겠네요. 좌표를 열심히 찍어봐라 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평행이동을 좀 시켜보는 거죠. 평행이동을 시켜보는 건데 어떤 식으로 좌표가 찍힐 것이냐, 그런 걸 좀 잘 체크해보면 좋겠다. 지수함수에서도 로그 함수에서도 가장 독특한 점이다 라고 한다면, 평행이동 안 되어 있을 때 기준 모든 지수함수가 지나는 0,1이 가장 특징적인 점이고요. 지수함수 기준, 로그 함수 기준은 모두가 지나는 1,0이 가장 특별한 점입니다. 그 두 개의 점을 평행이동한다 라고 생각하고 일단 기준을 잡아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 2의 x 플러스 1인 거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1, x축으로 마이너스 1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옆으로 한 칸 움직여서 0,1에 있던 게 마이너스 1,1로 갔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그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1,0도 x축으로 왼쪽으로 한 칸, y축으로 위로 한 칸. 그러면 여기서 x축으로 왼쪽으로 한 칸, y축으로 위로 한 칸 가서 여기가 찍힌다 라는 거죠. 그런 거를 기준을 일단 잡아놓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굳이 말하면 꼭지점이라고 부르긴 애매한데 뭔가 약간 꼭지점 같은 거인 거야. 저 지점이 우리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그릴 때 2차 함수의 꼭지점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잘 따라가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거요. 이제 로그 함수 쪽은 이제 다 끝났습니까? 원래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개념 원리에서 로그 함수의 맨 뒤쪽 실력 업 되어 있는 거 내가 다 풀어야 될까봐 안 풀었었는데, 혹시 여기 내가 아니 개념 원리에서 126페이지 네, 여기서 혹시 뭐 더 질문할 게 있을까요? 167? 그래요. 이것도 해보죠.
3의 로그 x제곱 x의 로그 3의 제곱. 아하, 이 친구 내가 밑에 숫자 이렇게 있고 지수에 이렇게 로그가 들어가 있을 때 이 지수 자리에 들어간 로그의 진수랑 밑이랑 바꿀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 문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x랑 3이랑 지금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상태인데 뒤에도 x의 로그 3제곱이라고 걸려 있어.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 x를 위로 올릴 거냐 아니면 x를 아래로 내릴 거냐, 그 정도의 고민이라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푸는 게 낫다고? x를 올리는 게 낫다고. 그래서 x를 다 올려서 바꿔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친구 내가 바로 바꿔서 적겠습니다. 여기를 3x 하고 바꿔서 적어주고요.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3에 또 여기도 로그 x, 얘도 자리를 바꿔서 3의 로그 x제곱이라고 걸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플러스 7이네요. 됐죠? 네. 그냥 하겠습니다. 3의 로그 x제곱, 이 친구를 t라고 치환할 참입니다.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t, t가 두 개 더해졌으니까 플러스 7이겠죠? 자, 이 친구는 인수분해는 안 되죠? 인수분해는 안 돼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7이니까 인수분해는 안 됩니다. 다만 t 입장에서 볼 때 3의 로그 x제곱이 t야. 그지? 내가 이렇게 치환할 때는 항상 뭘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어? 바꾸면 범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t의 범위를 찾아볼 건데 로그 x보다 일단 3의 거듭제곱 상태인 거죠. 3을 제 아무리 거듭제곱 해봐야 무조건 양수겠죠. 무조건 양수입니다. 3의 a제곱 뭐 이렇게 보여야 돼. 그래서 t가 양수다가 일단 기본적으로 걸려 있어요. 그러면 요 2차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렇게 있는 건데 축이 어디 있어? 3에 있지? 축이 3에 걸려 있고 0보다 큰 쪽이다 라고 했으니까 한 요만큼 잘라서 보고 있는 중인 거야. 여기가 한 0쯤 되는 거지. 그러면 최소값 당연히 어디 걸려 있습니까? 딱 여기 걸려 있죠. t 입장에서 봤을 때 최소값. 그러면 t에다가 3 넣어서 확인해 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 나오죠? 얘의 최소값으로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이 식의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구해 놓은 건데, 그지? 이 식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3의 로그 x제곱이 3이 돼야 되는 거야. t가 3이라 그랬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3의 로그 x제곱이 3이 될 때가 최소값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는 중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3의 1제곱 해야 되겠죠? 3의 1제곱 하고 싶으니까 x는 얼마여야 돼? 10. x는 1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x는 10일 때 최소값으로 얼마이니? 마이너스 2를 갖는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네, 다음이요.
68이요. 당장 밑이 x, y라서 선택이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밑변환 공식을 쓰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해도 되거든요. 그냥 해도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자고요. 로그 x의 4 근데 밑에는 로그 x의 2가 있어. 그지? 이 둘을 우리가 좀 비슷한 꼴로 맞춰주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4를 2의 제곱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2를 앞으로 던져줄 거야. 같은 방식 뒤에 로그 3에 로그 y에 3이 있고 로그 y에 27이 있어. 그럼 얘도 똑같이 맞춰주고 싶으니까 27을 3의 세제곱이라고 만들고 저기 있는 3을 앞으로 던져줄 거야. 그 다음에 부호만 잘 다시 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위에 아래에 결과가 둘 다 5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냥 둘 다 바꿔줘야 됩니다. x, y 문자 두 개니까 그냥 둘 다 바꿔줘야 됩니다. 물론 안 바꾸고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항상 보기 편하려면 치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로그 x의 2를 그냥 라지 a로 할게요. 로그 y의 3을 그냥 라지 b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치환을 해주면 얘는 2a의 b를 하나 뺀 거고 얘는 a의 b를 3개 뺀 거야. 이래도 5, 이래도 5. 이 상태로 쓰여져 있던 거다. 이제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죠. 오랜만에 a 한번 살려볼까? 요게 마이너스 3b는 15를 a 마이너스 3b는 5 해놓고 빼면 5a는 10이니까 라지 a가 2가 뜨겠다. 라지 a가 2가 뜨면 라지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내가 풀어야 되는 건 a가 2니까 a가 2다 풀어주시면 되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b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x는 2는 x의 제곱이다 하니까 x는 루트 2가 나올 거고요. 3은 y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하니까 y는 3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x제곱은 2다 풀면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뜨는 거 아닙니까? 아, 맞는데 밑조건 x는 양수여야 된다가 걸려 있어서 x는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까지 풀어보았고 168번까지 풀어보았고 개념을 위해서 쉬는 시간 했다가 다시 합시다. 개념원리에 126페이지에 더 질문할 게 있습니까? 혹시? 168번까지 했고 169번도 질문할 겁니까? 기왕하는 거 풀어볼까요? 169, 170도 다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x에 대한 2차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음이 되도록 해달라. 일단 뭐 그럼 받아 적는 수밖에 없겠네. 1 플러스 로그
A죠? 알파 아니고 알파네? 몰라. 맞다 해. 알파의 x제곱 플러스 2 로그 알파의 x 플러스 로그 알파 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음이 되도록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음이 되도록 해달라. x에 대한 몇 차? 2차. x에 대한 2차가 항상 음이 되도록 해달라 라는 건 그림상으로 따지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2차 항의 개수 이 친구가 음수여야 된다. 여기 2가 있었네. 빼먹었다 내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판별식을 쓰면 0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내용이죠. 판별식 짝수네. 짝수로 써보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음수여야 된다. 를 풀어주겠습니다. 네.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조금 편하게 쓰려고 t를 치환해서 쓸게요. 굳이 t로 할 필요 없는데 일단은 t로 치환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t제곱 플러스 4t 빼기 t 플러스 2t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뺐으니까 3t 마이너스 t제곱 0보다 작다 라고 뜰 거라서 t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작거나 t가 3보다 크던가 이렇게 두 개로 나오겠죠. 그럼 t라고 일단 써놓긴 했는데 로그 알파죠. 로그 알파. 로그 알파가 0보다 작던가 로그 알파가 3보다 크던가 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일단 하나 더 풀어야 되겠죠. 여기서 푸는 로그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동시에죠, 동시에. 위로 볼록이면서, 즉 2차항의 개수가 음수이면서 동시에 판별식도 0보다 작거나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다 만족하는 데를 찾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겹치는 데 찾아야 해서 겹치는 데가 여기밖에 없겠죠. 겹치는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10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보다 작아야 된다. 근데 알파는 뭘 잘못 바꿨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잘했던 것 같은데 b 대신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전개할 때 t제곱 나 여기 4 빼먹었네. 여기 제곱했는데 4 빼먹었네요. 플러스 4 있어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게 이 이유 때문이었군요. 여기가 4가 있었어야 돼요. 다시 해봅시다. 다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상태네요. 그럼 여기서 다시 풀면 우리는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가 될 거니까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4 인수분해 되는 꼴이라서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t가 4보다 크던가 두 개로 나오겠죠. 근데 역시 여전히 얘랑 겹치는 데 찾아야 돼. 겹치는 데 찾으면 이번에는 로그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겹치는 데겠죠.
제가 더 넓으니까. 그래서 로그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서 알파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 작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 로그의 진수 조건이라고. 로그의 진수는 항상 언제나 양수여야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10분의 1보다는 작다 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170번도 하겠습니다. 이런 거 열심히 읽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V1에서 VI로 변할 때 엔트로피의 변화량 SI라는 건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라고 했어요. 네, 자 V0에서 V1로 A배 변할 때라고 했어. 처음에 V0에서 V1로 A배 변한다라고 했는데 A배 변한다라고 했으니까 V0에 A배를 한 게 V1이다 도 같이 말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때 S1은 6.02여야 돼. S1은 6.02여야 돼. 로그도 씌워놔야 되고 앞에 C 값도 곱해야 되는데 C 값이 제일 아래 주석으로 20으로 계산해라 라고 쓰여져 있네요. 그러면 C 값 20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또 이상기체 1몰의 부피가 V0에서 V2로 B배 변할 때 V0에서 V2로 B배 변한다라는 소리는 V0에 B배를 해주면 V2가 나온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똑같이 로그 해줘야 되고 C는 20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36.02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겠습니다. 문제에서 궁금한 건 A분의 B를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인데요. A분의 B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얘네들을 알고 있으니까 좀 대입만 좀 해봅시다. V1을 AV0, V2를 BV0 하고 집어 넣어주면요. 분모 분자의 V0, V0 똑같은 거 보이니까 약분하겠죠? 약분해서 적어주면 얘는 다시 말해 20 로그 A가 돼버린 거고요. 얘는 다시 말해 20 로그 B가 돼버린 겁니다. A분의 B를 만들고 싶어요. 여기서 얘를 빼면 되겠죠? 20 로그 B에서 20 로그 A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뺄 겁니다. 빼면 36.02 빼기 6.02를 한 게 20 로그 B 빼기 20 로그 A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6.02이 싹 날라갔으니까 30 되겠죠. 20 나눠줄 거니까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로그끼리의 뺄셈이니까 A분의 B 하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 적었나요? 그럼 마지막 남은 A, B는 일단 여기는 약분 해두시면 A분의 B는 10의 2분의 3제곱이라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다른 방법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문제 원하는 답인 10루트 10 이런 거 찾아주면 되겠죠. 하고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네, 로그 함수 있던 질문들 싹 다 해결한 것 같고 오늘 다시 한번 일반각과 호도법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볼 건데요. 어제 일반각에서 여러분 두 동경의 위치라는 문제 내가 제대로 안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죠? 다 되던가요? 13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괜찮았습니까? 그래요? 안 해봤니? 모르겠어요. 네. 뭐 예시로 두 동경이 일치할 때를 풀기에는 너무 한정적이라서 밑에 확인체크 175번을 풀도록 할게요. 그림을 그리면서 보는 게 좀 더 생각하기 쉽습니다. 각 세타랑 각 7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동경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좌표 평면상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동경인 거잖아. 그냥 나타나져 있는 게.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 x축의 양의 방향인 이 선을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나타내져 있는 이 직선을 동경이라고 부른 다음에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을 냅다 얼마라고 보기로 해버리는 거예요. 일단 저렇게 나타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동경과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야. 그러면 다른 동경은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야 하고 그려지겠죠.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역시 이렇게 재야 될 건데 이게 7세타다라는 거야.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고 지금 몇 바퀴 돈 거는 내가 안 그렸어요.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안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생겨 먹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일직선상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그림 딱 하나는 뭐냐면 확실하게 보이는 그림 딱 하나 요만큼이 무조건 180도일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호도법으로 얘기하면 얼마라고? 파이일 거라고. 호도법으로 얘기하면 파이일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요만큼의 각도를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 딱 요 파란색에서 요 하얀색만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딱 요만큼만 남겠죠. 그래서 7세타에서 세타라는 각도를 빼면 어떻게 생겨먹게 되어 있냐면 파이하고 생겨먹게 되어 있어.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해줘야 돼. 360도 곱하기 n 해줘야 돼. 근데 360도는 또 호도법으로 얘기하면 얼마예요? 아까 180도가 파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360도는 얼마인 거야? 2파이인 거죠. 그래서 2파이에 곱하기 n에 파이만큼 더 가주면 된다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호도법이랑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이 6세타는 2n 파이 플러스 파이. 자, 보통 n은 요 파이보다 앞에 적어주는 게 보통 그래요. 이게 숫자니까.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요 세타다라고 하는 친구는 6을 나눠줘야 되니까 6으로 나누면 6분의 2n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됩니다. 갑자기 6분의 파이가 나오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리 한번 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분명히 파이가 얼마라고? 180도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 파이가 한 바퀴인 360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외워줘야 되는 단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각도, 그리고 이 각도 말고는 사실 못 다뤄.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을 외워야 돼. 자, 30도 하고요. 45도 하고요. 60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90도 외워주면 됩니다. 요것들을 다 외울 겁니다. 자, 180도가 파이야. 90도면 얼마야? 딱 절반이지. 그래, 절반이야. 파이의 절반, 2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45도면 어때? 90도의 딱 절반이지. 오케이. 2분의 파이의 절반, 4분의 파이입니다. 자, 18은? 18이야? 얼마 18? 63, 18이야. 63, 18. 그지? 그러니까 얘를 3등분 쳐주면 60도 된다라는 소리인 거야. 오케이? 3등분 치라고. 파이를 3등분 치라고. 3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반대로 63, 18이니까 6으로 나누면 3 나온다는 소리죠? 네, 6으로 나누면 3이 나옵니다. 6분의 파이가 30도입니다. 자, 지금 써준 요 값들, 이거는 다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쪽이 더 편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런 수준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호도법을 더 많이 쓰지 60분법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호도법으로 다 바꿔줄 거기 때문에 호도법이 더 익숙할 수 있도록 잘 외워주도록 하세요. 알겠죠? 네. 자, 다시 돌아가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건 지금 30도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30도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일단 정리를 마저 해서 나눠서 3분의 n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만큼 더 가주세요 라는 그림입니다. 문제에서 175번이 주석으로 뭘 달아놨냐면 이 세타라는 것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잡혀 있어? 이게 90도보다는 크고 180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180도는 파이로 따지면 파이고 90도는 파이로 따지면 2분의 파이인 거야. 그럼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다라고 해봐야 되니까 그냥 n에다가 차례대로 1, 2, 3, 4 이런 거 넣어 볼 겁니다. n에다가 1 집어 넣어주면 3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는데 이건 6분의 2파이죠. 통분하는 거죠 지금. 그럼 이렇게니까 이건 6분의 3파이 즉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죠? 2분의 파이보다 커야 된다 했는데 2분의 파이다. 아직 모자라요. n에다가 2 집어넣어 주시면요 3분의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고요 6분의 4파이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5파이라서 6분의 6파이 즉 그냥 파이인 것보다 작고 당연히 2분의 파이 6분의 3파이인 것보다 크죠. 이 친구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세타는 6분의 5파이였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6분의 5파이인데 나 6분의 5파이 다시 60분법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6분의 파이가 30도야. 근데 거기에 5배 한 거죠. 5배. 30도에 5배 얼마? 150도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몇 페이지니?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친구들은 직접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 번씩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호도법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호도법. 저번 시간 설명으로는 내가 빠르게 얼른 설명하려고 도를 부르는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이 호가 그 호는 아니고요. 우리 호도법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놨냐면 반지름이 r일 때 요 부채꼴에 나오는 요 길이가 내가 뭐라 그랬어? 요거 뭐라 그랬어? 호라 그랬지? 호. 그래. 그러니까 이 호를 얘기하는 거야. 이 호가 이 호야. 호도법이다 라고 하는 건 저 호랑 뭔가 연관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호를 통해서 각도를 재는 법,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가 똑같이 r이 되는 순간에 이 각도를 우리가 1이라고 잡고 단위는 라디안이다 라고 쓰자 라고 했고요. 라디안은 보통 생략하니까 우리 여기다가 숫자를 그냥 냅다 써놓으면 저게 라디안, 호도법으로 쓴 각도를 표현하는 중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 안 다가오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60분법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던 게 60분법이다 라고 했어요. 왜 60분법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상하죠? 60마다 단위가 올라가는 건 각도가 아니라 이미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사실 60마다 단위 올라가는 건 뭐 있습니까? 어디서 많이 보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서 60 하고 61 하면 61이라고 안 하고 다시 1 하고 세는 거. 시간이죠. 그쵸? 시간. 우리 원래 60초 하면 1분 하고 올라가고 60분 하면 1시간 하고 올라가죠. 이 10분초가 원래 60단위로 나뉘어져 있는데 놀랍게도 10분초의 단위 말고도 이 친구도 60분으로 나뉘어져 있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면 도의 아랫 단위가 똑같이 분이고요. 분의 아랫 단위가 똑같이 초입니다. 근데 이 분초도 똑같이 60마다 단위를 올립니다. 즉 60분이 모이면 1도가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해놨어요. 그래서 60분법이다 라고 합니다. 이 도는 우리가 이렇게 숫자 예를 들어 3 써놨어. 30이라고 쓰자. 30도면
우리 도 단위 이렇게 위에 동그라미 하나 써놓죠. 이 밑에 있는 분초의 단위는 우리 어퍼스트로피라고 하죠. 요거 하나랑 두 개 달아놓는 식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쓰던 우리 단위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약간 방위 이런 거에 좀 관심 많으면, 위도 경도 이런 거에 관심 많으면 한 번쯤 봤을 수 있는데요. 네. 옛날에는 뭐 울릉도, 독도 뭐 이런 거 이렇게 위치 외워라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도 한 번씩 볼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도 잘 봐보면 이렇게 숫자가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여기에 13, 여기는 47, 뭐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지구라는 큰 원이니까 사실 도 단위로만 나누면 부족할 거 아니야. 되게 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것도 더 세분화해서 나눠놓은 게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때 60초가 모여서 1분, 60분이 모여서 1도가 돼서, 그래서 60분법입니다. 60개씩 나눠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60분법이다 라고 한다. 뭐 어제 재빨리 설명하느라 우리 원래 보통 설명해주는 내용인데 놓쳐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60분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 60분법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던 게, 파이가 180도다 일단 저것만 외우고 가라 라고 했죠. 사실 얘만 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써준 이 친구들을 다 외워줘야 됩니다. 이 친구들을 한꺼번에 외워서 빠르게 쓸 겁니다. 호도법을 배우고 난 이후에는 60분법은 거의 안 씁니다. 사실 그냥 버릴 겁니다. 안 쓰려고 할 거예요. 최대한 안 쓸 겁니다. 가끔 설명을 하다 보면 60분법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최대한 호도법을 쓰기로 우리 좀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던 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부채꼴이 나와 있을 때 호의 길이다라고 하는 L과 이게 L이고 넓이 안쪽에 S 두 개에 대한 공식을 알려드렸습니다. L은 반지름의 길이 R과 내부의 각도 세타다라고 했고요. 우리 각도를 세타로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각도를 세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것도 그리스어입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지금 배워왔던 그리스어가 알파, 베타 정도 배웠겠죠. 그리고 복소수 할 때 한번 보게 되는 오메가 정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원에서 열심히 외운 파이, 이것도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합에서 공집합 표현하는 거, 요거 동그라미에 짝대기 쓱 그어놓은 거, 얘도 한글로 읽으면 파이입니다. 파이. 영어로 읽으면 좀 발음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글로 읽으면 파이입니다. 얘도 그리스어입니다. 이거 말고 또 그리스어 알파벳 중에 하나가 이제 세타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이제 이런 걸 추가해 나가는 겁니다. 왜 이러냐면 부족해. 알파벳으로 부족해. 알파벳이 우리가 이미 문자로 쓰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A, B, C, D, E, F 이런 걸 개수 상태로 많이 잡죠. 상수 이런 거 표현할 때, 미지수 어떤 거 표현하려고 할 때 많이 잡죠. 그래서 걔네들을 갖다 쓰기에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언어를 가져다가 붙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오메가, 파이, 세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길이 L은 R 세타, 반지름과 각도의 곱으로 표현된다라는 거고,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에 R에 L 곱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내가 되게 뭐랑 느낌 비슷하다 그랬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랑 되게 똑같이 생겼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도 그렇고, 이게 지금 같은 거라 그랬죠. 원의 넓이랑 부채꼴의 넓이랑 같다 그랬는데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진짜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구해놨습니다. 이거 진짜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진짜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L을 R세타라고 했으니 살짝 더 변형시키면 2분의 1 R제곱 세타다 라는 것도 한번 써봤습니다. 저런 걸 냅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자, 내가 너네한테 문제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물어볼 거야. 근데 내가 반지름의 길이 3이야 주고 안에 중심각의 크기 3분의 파이야 라고 줘버리면 그냥 둘이 곱하기만 하면 끝나죠. 그죠? 그럼 파이하고 이 길이가 나올 겁니다. 근데 맨날 두 개 주면 그럼 재미없겠지. 그럼 뭔가를 줬다가 뭔가를 안 줬다가 하는 게 수학 문제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도 외워놔야 되고 이런 상태로도 외워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정보에서
문제에서 반지름이랑 각도만 줬어? 근데 넓이를 어떻게 구해? 호의 길이를 모르는데? 라고 할 게 아니라고. 그냥 바로 구할 수 있게 돼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좀 담아둔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각도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나오는 공식들에 대한 설명까지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 마저 있는 문제들 한번 좀 풀거나 질문 받거나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60도가 3분의 파이고 30도가 6분의 파이다 이런 걸 외워달라라고 했죠. 그걸 기준으로 135페이지에 있는 친구들을 쭉 푸는 겁니다. 그죠? 120도라 하면 60도의 2배 해주면 되겠죠? 제일 처음에 120도라면 60도의 2배라고 해주면 되니까 3분의 2파이, 3분의 파이의 2배라고 해서 찾아주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 135도를 보겠다. 그러면 135도는 90 더하기 45 하면 됩니다. 90 더하기 45. 그럼 딱 135 나옵니다. 그러면 2분의 파이랑 4분의 파이랑 더해야 되겠다. 4분의 3파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되게 어렵게 풀었을 겁니다. 그죠? 네. 180도가 파이인데 그러면 135도는 몇 파이냐 이런 거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그지? 씨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주는 거야? 어떻게 해주는 거야? 어떻게 해주긴 뭘 어떻게 해줘? 180도로 나누고 옆에다가 파이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왜? 우리 여기 180도가 파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살짝 바꾸면 1이 180도분의 파이이거든.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는데요. 요거 되게 편리합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단위를 변환해야 될 때 많이 나타나는 건데 여기서 내가 잠깐 여러분들 고급 과정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킬로미터다라고 하는 단위 혹은 미터 혹은 센티미터 혹은 밀리미터라고 하는 단위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요건 조금 익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안 익숙한 인치라는 단위도 있습니다. 그죠? 인치 혹시 알고 있니? 인치. 손가락 한 마디 정도를 우리가 인치라고 부르게 되어 있고요. 인치는 1인치가 2.54cm 정도 됩니다. 혹시 1feet라는 단위 알고 있니? 1feet. 영어 단어 feet. 발 얘기한 거죠. 한 발 사이즈 정도 잡는 겁니다. 발이 뭐 저렇게 커 할 수 있는데 발이 30.3cm라고 정도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런 단위들이 있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만국공통 다 이 단위 쓰면 좋아. 근데 이 단위를 안 쓰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걔네들이 너무 선두주자야. 좀 화가 나는데 해야 돼. 걔네들이 누구야? 미국. 미국 보면 우리처럼 똑같이 리터 안 쓰고요. 무슨 단어 씁니까? 갤런 이런 거 씁니다. 여러분들 혹시 베스킨라빈스 가면 하프 갤런이라는 단위 혹시 봤나요? 패밀리 사이즈, 하프 갤런 사이즈 다음에 있는 거. 그 말하는 그 하프 갤런이 그게 리터 단위로 쓰면 좋은데 리터 단위를 안 쓰고 갤런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저 갤런이 리터로 따지면 얼마야?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자동차 속도계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나와 있어. 그지? 근데 미국 가면 60 보여. 60km 밟고 있나 보다.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96 밟고 계신 겁니다. 왜? 걔네들은 마일을 씁니다. 마일. 1마일은 1.6km 정도 됩니다. 짜증나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생길 때 우리가 단위를 변환해야 돼. 단위를 변환하는데 예를 들어 1인치가 2.54cm다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러면 궁금해지는 거지. 30cm면 그러면 몇 인치예요? 이게 마치 지금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135도면 몇 라디안이에요? 하고 물어본 거잖아. 그지? 이런 거 할 때 우리 어떻게 하냐면 30cm 이렇게 쓱 놔두고 아까 알려준 거 있죠? 1인치가 2.54cm다. 그지?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센티미터를 나누기 위해서 밑에 2.54cm를 적어주고요. 위에 그대로 1인치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단위까지도 여러분들 나눗셈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센티미터, 센티미터, 나눗셈 진행해 주시고 인치는 그럼 남았으니까 적을 때 인치라고 단위가 남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숫자는 실제로 2.54분의 30 하고 숫자가 남을 겁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35도가 몇 파인지가 궁금하다 하면 135도가 있을 때 샥 나눠줘서 밑에 180도 나눠주고 파이 라디안 곱해주면 됩니다. 계속 억울한 게 라디안이 단위가 안 적히니까 안 적은 것처럼 보이는 중인 거야. 사실상 파이 자체가 라디안의 단위를 말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가 라디안 단위를 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각도를 표현할 때 1라디안 이런 거 안 씁니다. 안 써요. 1라디안 도로 따지면 한 57도쯤 됩니다. 그거 못 찾아요. 57점 얼마 도인데 그것도 무리수라서 못 찾아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 대한 값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보통 다 파이를 붙여서 라디안을 표현하니까 어쩌다 보니 파이가 라디안 단위의 어떤 단위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여긴 도랑 나뉘는 거니까 이게 180분의 135 파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요걸 할 때 여러분들이 약분을 잘 해주면 됩니다. 45의 3배고 45의 4배니까 4분의 3 파이 하고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다시 60분법으로 돌리는 문제들도 나와 있고요. 여기는 뭐 적당히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뒤에 필수예제 4, 5, 6, 7에서 여러분들 혹시 질문해야 될 게 있으면 한번 해봐도 괜찮은데 아마 지금 알려준 내용 여기 있는 공식들 갖다 적는 걸로 충분할 겁니다. 그죠? 그 정도로 충분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185번과 186번 질문한다라고 하셨나요? 그죠? 그 두 개만 한번 그럼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모선의 길이가 3인 원뿔의 건널비를 구해달라라고 했는데 혹시 모선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게 몰라서 안 됐겠죠? 아무래도 자, 원뿔이 있으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원뿔이야.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게 원뿔. 그때 요 옆선을 우리가 모선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모선의 길이가 3이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이 원뿔의 건널비를 구해라. 그럼 원뿔을 잘라서 쫙 펼쳐줘야 돼. 원뿔을 쫙 잘라서 펼치면 우리 이렇게 생겨먹은 부채꼴과 밑면의 원이 이렇게 붙어있다라는 사실은 중학교 때 도형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널비를 구해야 되니까 원 넓이 구해주고 부채꼴 넓이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부채꼴 넓이 구하려고 일단은 원 넓이 먼저 반지름 1이니까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 해서 파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를 알던가 반지름하고 내부 중심각의 각도를 알던가 근데 이번에는 요 중심각의 각도를 얻어내는 것보단 호의 길이를 얻어내는 게 더 쉽겠죠? 왜요? 호의 길이가 원의 둘레랑 같으니까 원의 둘레랑 호의 길이가 같아 원의 둘레랑 호의 길이가 같아야 돼. 그래서 원의 둘레 하면 2파이 r 하니까 2파이 하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부채꼴의 반지름은 3이다. 모선의 길이가 3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해주면 돼서 2분의 1 RL 계산해주면 3파이가 나옵니다. 건널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파이랑 3파이랑 더해서 4파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6번 둘레의 길이가 20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둘레의 길이가 20인 부채꼴, 둘레의 길이가 20인 부채꼴. 부채꼴이 있어요. 둘레가 20이라 그랬는데 부채꼴의 둘레는 이렇게 반지름 하나, 그리고 호까지가 둘레겠죠.
근데 반지름도 모르고 호도 몰라요. 그죠? 아는 거라고는 20밖에 없어. 그지? 전체 둘레길이 20인 거밖에 없어. 그래서 뭐가 필요해? 미지수를 잡는 게 필요해. 미지수를 누구를 잡을 건데? 나는 반지름을 잡을 거야. 반지름 R 미지수를 잡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반지름이니까 똑같이 R하고 잡힐 건데 총 둘레는 20이어야 되니 여기는 요 호의 길이인 L은 총 둘레 20에서 반지름에 쓰인 R 2번을 빼준 만큼 갖다 써먹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내가 R과 L, 반지름과 호의 길이 두 개를 표현했기 때문에 부채꼴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어요. 부채꼴의 넓이인 S는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2분의 1의 R의 L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 다시 써주시면 R 곱하기 10-R 정도로 쓸 수 있을 텐데 이거 전개해보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요.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10의 R 마치 뭐처럼 생겼어? 2차식처럼 생겼어. 2차 방정식처럼 생긴 거야. 그러면 2차 함수 얘의 최대값 구해달라 라는 소리니까 얘 최대값 볼록 여기 있겠네. 꼭지점에 있겠네 하고 찾을 수 있겠죠. 그럼 꼭지점이니까 얼마입니까? R이 얼마일 때? 5일 때. 좋습니다. 그래서 R이 5일 때 값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25에 50 더하는 거니까 최대값으로 25가 나옵니다. 그죠? 네, 부채꼴의 최대 넓이는 25고요.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습니다.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려고 봤더니 R이 5가 뜬 거야. 그지? 그럼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10이다 이 말이네. 근데 호의 길이인 L은 공식상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반지름에 얼마 곱해야 10 나와? 중심각 2 곱해야 나오죠. 그러니까 중심각의 크기는 2인 겁니다. 뒤에 뭐 쓸 거 없습니다. 그냥 중심각의 크기 2 하고 쓰면 끝납니다. 알겠죠? 숫자만 쓰여진 것 같은데 우리가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생략해서 쓰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까지 하면 일단 137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가볍게 좀 다뤄봤고요. 숙제로는 여러분들 138페이지, 139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를 추가로 풀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RPM은요, 어디까지 내드렸죠? 앞에 67페이지에 529번까지를 풀라고 내드렸었고, 69페이지쯤을 내드렸죠. 우리 오늘 저거 공식 한 번 더 다뤄봤으니까 70페이지에 553번까지만 마저 다 마무리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요 유형 6번부터 삼각함수의 정의는 우리가 오늘 아직 진도를 안 나갔으니까 못 푸시는 거라서 안 푸셔도 됩니다. 개념 원리에 있는 연습 문제만 좀 열심히 풀어오면 되겠네요. 그죠? 다음 시간에 다 모이는 것 같으면 삼각함수 정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5분 정도 일찍 끝났는데 수고하셨습니다.